구스코 부도리의 전기. 작가 미야자와 겐지는 일본의 시인이자 동화작가이며 농해화학자이고 교육자입니다. 작품으로는 주문이 많은 요리점, 도토리와 살쾡이, 은하철도의 밤 등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두 이야기 구스코 부도리의 전기와 펜넨넨넨넨 네네무의 전기는 비슷한 구조이지만 전개가 다릅니다. 네네무의 삶은 요괴의 세상의 이야기이며 부도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겐지가 추구한 삶은 부도리와 같은 삶일 것입니다. 두 이야기를 비교하며 읽으면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스코 부도리는 나무꾼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 네리와 함께 숲에서 살았습니다. 부도리가 10살, 네리는 7살이 되었을 때 봄부터 햇님이 이상하게 하였고 목련꽃은 피지 않더니 가을이 되어서는 쌀 한 톨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기근이 들어 학교에 가는 아이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에 봄이 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깊은 병에 걸린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숲으로 가고 아버지를 찾으러 간 어머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매가 찬장 봉지에 넣어둔 메밀가루와 돌참나무 열매를 먹으며 20알쯤 지났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내리를 획 안아 올려 등에 짊어진 바구니에 넣고는 바람처럼 집을 나갔습니다. 부도리는 도둑이라고 외치며 숲이 끝나는 곳까지 뒤쫓아 달려갔지만 결국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부도리가 깨어나니 한 남자가 금을 치는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부도리에게 자신이 숲을 몽땅 샀기 때문에 일하지 않을 거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부도리는 밤나무에 올라가 공 같은 것을 던지는 일을 했습니다. 부도리의 집에는 천잠사 공장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온 숲의 밤나무 잎은 벌레들이 모두 해치웠고 얼마 뒤 벌레들은 노란 고치를 그물코마다 걸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미친 듯이 사람들을 다그치며 고치를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솥에 찐 다음 손으로 물레를 돌리며 실을 뽑았습니다. 남자는 부도리에게 내년 봄까지 숲과 공장을 지키라며 떠났고 부도리는 남자가 남긴 책들을 봤습니다. 부도리는 책에 적힌 글과 그림을 베끼면서 보냈습니다. 봄이 되어 남자는 돌아왔고 다시 지난해와 똑같이 바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흩어졌고 부도리도 들 쪽으로 갔습니다. 부도리는 재를 잔뜩 뒤집어 쓴 숲에서 한나절이나 걸어가니 삼색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두 사람이 싸움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수염인 사람은 올해 3년치의 더위가 한꺼번에 몰려올 테니 1년 만에 3년치를 거둘 거라고 말했습니다. 부도리는 붉은 수염 사내에게 일꾼으로 써달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논에 들어가 말을 부리며 진흙을 휘저으며 쉴 새 없이 일했습니다. 20알쯤 지나자 수렁논이 끈적끈적해졌고 벼모를 심었습니다. 어느 날 수렁논의 벼들이 모두 병충해가 생겼습니다. 벼 포기를 모조리 베고 메밀을 뿌려 심었습니다. 이듬해 주인은 부도리에게 죽은 아들이 읽던 책으로 공부를 하라고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구보라는 인물에 관심을 갖고 그가 이아토부시에서 운영하는 한 달 학교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해 여름 부도리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병에 걸린 벼를 나무째와 소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해에도 가뭄이 들었습니다. 논에 넣을 비료도 없고 수렁논도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6년 동안 일한 부도리에게 미안해하며 부도리를 떠나보냈습니다. 부도리는 이아토부시로 떠났습니다. 구보 대박사를 만나 수렁논에서 곡식을 힘들지 않게 짓는 법과 화산 폭발이나 가뭄, 맹해를 없애는 방법도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대박사는 역사의 역사라는 모형 그림을 그리고 학생들도 따라 그렸습니다. 대박사는 구보리 그림을 보고 흐뭇해하며 연기에 관한 구보리의 설명에 감탄합니다. 대박사는 구보리에게
재미있는 일이 있다며 곧장 가라고 합니다. 말을 끝낸 대박사는 갑자기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장난감 같은 작은 비행선을 타고 날아갔습니다. 대박사가 가라고 한 것은 이아토브 화산국이었습니다. 300여 개의 활화산이나 휴화산을 기계와 장치로 연결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의 활동을 관측하며 기계를 설치하거나 수리를 합니다. 어느 날 지금까지 움직인 적이 없던 산무토리가 부글거리는 것이 감지되었습니다. 노기사와 부도리는 산무토리로 떠납니다. 화산이 산무토리 시로 떨어질 것이므로 바다를 향하는 쪽 산에 가스나 용암이 나오도록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노기사는 모든 관측기를 조사한 뒤 부도리에게 열흘도 안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처럼 위험에 임박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비행선을 타고 구보가 찾아왔습니다. 구보 박사는 내년에 조력발전소를 전부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되면 이번 같은 일도 부도리가 말한 수렁론에 비료를 내리는 일도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선이 도착해 노기사는 기계 스위치를 켰습니다. 새까만 연기가 피어오르다 기묘한 버섯 모양이 되더니 황금색 용암이 흘러내려와 순식간에 부채 모양을 퍼지면서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작전은 성공하고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4년 동안 구보 대박사의 계획대로 조력발전소가 200개나 설치되었고 부도리는 기사 대행이 되어 화산을 점검했습니다. 이듬해 봄 화산국에서는 수렁론과 채소밭에 비와 함께 초산 암모니아를 내리는 공고를 냈습니다. 노기사가 시작하라는 전화를 하자 부도리는 단추를 눌렀습니다. 산에서 산으로 가로질러져 있던 연기 그물이 순식간에 분홍색, 파랑색, 자주색으로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빗속에서 초산 암모니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4시간만 내리면 올해 이 지역은 충분할 것입니다. 그의 농작물 수확은 10년 동안 본 적이 없을 만큼 잘 되었고 화산국에는 감사장과 격려 편지가 넘쳤습니다. 부도리는 처음으로 진짜 살아있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오해로 인해 다치게 된 부도리는 입원을 했고 내리가 찾아왔습니다. 부도리는 꿈인가 했는데 내리였습니다. 내리를 데려갔던 남자는 목장 근처에 내리를 두고 가버렸고 울던 내리를 목장 주인이 딱하게 여겨 목장에서 아기 돌보는 일을 시켰습니다. 커서는 목장 큰아들과 결혼했고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고 부도리를 찾아왔습니다. 부도리가 27살 되던 해 혹독하게 추운 기후가 다시 오는 듯 했습니다. 봄이 피어도 목련꽃이 피지 않았고 6월 초가 되어도 싹을 틔우지 않는 나무들을 보며 부도리는 며칠 밤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구보 대박사는 만일 칼보나드 화산섬이 폭발하면 온도를 높일 수 있지만 그 일을 할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한 명은 빠져나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뒤 화산국의 배가 칼보나드 섬으로 들어갔으며 왕루를 세우고 전선을 연결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부도리는 혼자 섬에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은 푸른 하늘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탁해지고 해와 달이 구릿빛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나흘이 지나자 날씨는 점점 따뜻해졌고 그 가을에는 평년 수준의 농사가 되었습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자연이 주는 것. 사람들은 자연의 일부로 의식주에 필요한 원재료를 자연으로부터 얻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나게 하는 귀중한 터전입니다. 하지만 자연으로부터 심각한 재해를 입기도 합니다. 부도리의 아버지는 뛰어난 나무꾼이었지만 냉해로 인해 기근이 들고 나서는 결국 숲으로 들어가 되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도리는 동생 내리도 도둑맞습니다. 화산이 분화하여 천잠사 공장은 문을 닫고 수렁론에서 일하던 부도리는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사를 더할 수 없었습니다. 질문. 부도리 부모는 숲에서 생존에 필요한 생산 활동을 했습니다. 숲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부도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모를 잃은 후 부도리 남매는 무엇을 먹으며 지냈나요? 천잠사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생산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세요. 천잠사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분화가 시작된 것을 알고 철수합니다. 분화가 시작된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가뭄이 계속 들자 주인은 부도리를 떠나보냅니다. 가뭄이 시작되면서부터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정리해 볼까요? 산무토리 화산이 움직인 원인과 화산의 폭발로 예상되는 사람들의 피해는 무엇인가요? 화산섬이 폭발하면 기후는 어떻게 달라지며 원인은 무엇인가요? 지형과 기후로 나누어 자연재해의 종류를 찾아볼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세계를 변화시키기. 부도리는 냉해로 기근이 들어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병충해로 별을 잃고 난 다음 해에 부도리는 병충해를 해결합니다. 노기사와 부도리는 화산 산무트리에 구멍을 뚫어 바다로 용암을 흐르게 해서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세계를 살아가는 생명체는 세계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생명체도 있고 세계를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또한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자연재해를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며 기술을 발전해 왔습니다. 더 나은 세계를 위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변화를 하려는 사람이 있고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등장인물을 보며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합니다. 질문. 붉은 수염이 난 주인은 1년 만에 3년치를 거두겠다며 수록론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땅이지만 수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참사 공장에 남은 부도리는 산루에 치는 남자가 남긴 상자에서 천잠사 그림과 기계 도면이 그려진 책을 열심히 읽으며 그렸습니다. 부도리가 그렇게 공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록론의 주인이 부도리에게 아들이 읽던 책을 공부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도리는 작년과 똑같은 병충해를 입었지만 벼수하게 성공합니다. 성공하게 된 비결은 무엇인가요? 부도리는 이아톱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 속력마저 더디게 느껴지게 한 부도리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부도리가 화산국에 처음 갔을 때 기사 펜넨나무는 여기서 제대로 공부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하는 것일까요?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화산 산무토리가 부글거리는 것을 감지하자 노기사와 부도리는 산무토리로 출발했습니다. 산무토리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기로 비를 내리며 비료를 줄 수 있게 되기까지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칼보나드 화산섬이 폭발함으로써 일어난 결과는 무엇인가요? 더 나은 세계와 공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세계의 변화를 꿈꾸나요?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기를 원하나요? 왜 그런가요? 의미를 찾는 질문, 희생. 부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냉해로부터 받았던 자신의 어릴 적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게 했습니다. 죽음을 선택하며 기꺼이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어떤 가치로운 목적을 위해 목숨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의 행복한 삶을 꿈꾼 부도리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목숨도 포기합니다. 부도리의 희생이 옳은지 아이들과 생각합니다. 질문. 우리는 부도리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 구보 대박사를 찾아가는 기차행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부도리의 꿈은 무엇인가요? 냉해가 시작되자 부도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칼보나드 화산섬을 지금 폭발하기 위해 부도리는 자신이 마지막으로 남길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부도리는 그렇게 하길 원하나요? 부도리의 희생은 옳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가요?